응.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 이해는 이득과 손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과학은 경제가 돈을 얼마나 주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사회주의가 만연하냐, 자유주의가 만연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일신론인지 이신론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인 거니까 1번 맞고. 자, 15세기에서 16세기 근대 유럽인들은 세계 지도에 빈 공간을 그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근대 유럽인들은 15세기에서 16세기는 중세가 아니라 근대야, 근대라서 빈 공간을 그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저자는 자본주의가 과학과 제국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학에, 그 다음에 과학에 제국과 자본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과학에. 그 다음 4번 과학과 산업과 군사기술은 과학, 산업, 군사 이렇게 세 가지는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자 얽히기 시작했다. 맞고. 5번 유럽인들의 탐험과 정복에 대한 야망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탐욕스러웠다. 이걸 선택했나? 5번 했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른 아시아, 중국 같은 곳들이나 인도 같은 곳들도 탐험과 정복에 대한 야망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옆에 있는 조선이란 나라도 내버려 두고 일본도 그냥 내버려 뒀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가장 탐욕스러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 자, 나 2번은 다 맞았겠죠? 네. 과학적 연구 기법은 경험적 관찰을 모은 뒤, 자, 경험적 관찰을 모았어. 경험적 관찰을 모았다는 것은 선생님도 죽고 지민이도 죽고 노은이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어. 자, 그럼 결론 뭐야? 그죠? 인간은 죽는다. 그죠? 이건 산담론법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귀납이라고 하죠. 귀납법. 귀납법이라고 하고, 3단 논법은 소크라테스가 발명한 걸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인간은 죽는다야. 인간은 죽는다. 인간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이것은 뭐라 그래? 연역법이라고 하죠. 연역법. 그래서 최근의 과학은 연역법보다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은 다음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 귀납법의 방식으로 요즘의 과학은 굴러간다 라는 의미죠. 자, 난 3번 많이 틀렸어? 네. 전통 지식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딱 두 가지의 무지만 인정했는데 이따가 책 보면서 같이 보고. 무지를 인정한 것은 농업혁명의 시초가 되었다가 아니라 무지를 인정한 것은 뭐의 시초가 되었지? 과학혁명. 그쵸,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 자, 3번 현대과학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녔다. 이거 반대지. 전통지식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대과학은 무지를 인정하죠. 자, 4번 아시아는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아시아가 아니라 누구야? 그쵸, 유럽이죠.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었잖아. 제일 처음에 식민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제국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던 건 유럽이었죠. 자, 5번 제국은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지배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쵸,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인 거니까 맞는 내용. 자, 4번 틀린 사람. 5번. 자, 5번. 역사가 반복된다는 경험을 통해 역사를 통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마지막 문단에. 그쵸. 그러나가 나오네. 그쵸. 그러나가 나오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문단에 세 번째 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험을 생각해보면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안다고 해서 역사를 알 수가 없대. 그런 격언이 있긴 하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본 거야. 이 사피엔스를 쓴 저자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저요. 결정론적이다라는 것은 역사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다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건데 필연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원인이 발생했어. 그래서 당연히 그 결과가 일어난 거야. 라고 보는 결정론적.
인 거고. 네. 여기에 일부 역사가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설명을 일부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 아주 일부. 함정 아닌가요? 그쵸, 함정이죠. 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결정론의 반대는 아직 뭐 상대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에선 제시는 안 해주긴 했는데 뭐 상대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필연의 반대는 뭐죠? 우연. 그쵸, 우연이잖아요. 우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가능성인 거지. 가능성에 따라서 그냥 선택됐을 뿐인 거지 무조건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여긴 일부,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렇다 라고 봤으니까 답은 5가 맞고. 자, 7번 8 9 그쵸, 이번 비문학 이 지문은 쉬웠지. 10번. 네, 10번 잘 하셨어요. 10번 문학 문제였는데, 자, 작품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뭐로 나눌 수 있어? 주동 인물. 그죠, 주동인물 혹은 뭐 반동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지하는 비중인 거니까 중요도야.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등장하면 중심. 그죠, 중심 인물이고 많이 안 등장하면 주변. 그래서 주변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평면적과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란 말이 나와야 되지. 성격이 변화했는지 안 변화했는지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11번에. 자, 그 다음 장 넘겨서 12번 틀린 사람. 12 13번 14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았어야 했었는데 전화위복은 그쵸, 화가 복으로 바뀐 거죠. 화가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거잖아. 그쵸? 화는 나쁜 일을 뜻하는 거고 복은 좋은 일을 뜻하는 건데 이 전자는 전환이죠. 전환. 그러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하는 게 전화위복인데 흥부 안에는 흥부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나쁜 일이잖아. 좋은 일, 그거는 우리가 뭐 비만으로 죽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전화위복 같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굶어서 어떡하냐 라고 그냥 계속 안 좋은 일인 거죠. 설상가상인 거지. 설상가상. 전화위복이 아니라. 그쵸? 빈손으로 왔는데 몇 가지 맞고 왔잖아. 그러니까 설상가상인 거지. 자, 그 다음 15번 함정 문제죠. 15번 틀린 사람. 이거는 선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인데 뭐 선어말 어미야? 그죠, 주체 높임이죠. 시제가 아니지, 시제. 그 다음 16번 틀린 사람. 잘하셨고. 17번이 너무 어려웠지. 이거를 맞았어? 잘했어. 이거 무조건 만약에 기억 디귿을 답으로 안 했으면 무조건 니은 리을로 했었어야 돼. 저 니은 리을로 했어요. 저 니은 디귿이라고 했어요.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안 돼. 저 니은 리을. 왜냐면 봐봐. 나는 국어를 잘하고 싶다. 보조적 연결어미. 자, 연결어미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연결어미에는 첫 번째 대등적 연결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죠? 그쵸, 보조적 연결어미죠. 대등적인 것은 문장과 문장을 그냥 연결만 해놓은 거. 그래서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라는 것은 대등적으로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인 거니까 이건 대등적 연결어미지. 그쵸? 그 다음에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챙긴 거기 때문에 얘는 종속적이야. 우산을 챙겼다는 비가 와서의 문장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종속적 연결어미고,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냐면 보조적이라는 말 안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야.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국어를 잘하고 싶다에서 용언 몇 개 나왔어? 그쵸, 2개. 뭐랑 뭐? 잘하고 싶다. 그쵸, 잘하고랑 싶다죠. 거기서 본용언은 뭐야? 쉽다. 아니, 나는 국어를 쉽다 안 되잖아. 잘하고. 그쵸, 잘하고죠. 나는 국어를 잘한다 되잖아. 잘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가 분용원, 분용원이 앞에 와요. 보조용원보다 분용원이 앞에 오고, 잘한다가 분용원, 쉽다가 보조용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 연결어미, 쉽다, 고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강아지 털을 깎아주었다인 용어는 몇 개 나와? 2개. 2개 뭐랑 뭐? 깎아주었다. 그쵸. 깎아주었다. 분용은 뭐야? 깎아. 그쵸. 깎아. 보조는 주었다. 주었다지.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은은 어떤 어미라고? 어떤 연결어미라고? 대등. 땡. 종속. 그쵸. 종속적 연결어미고 리을이. 대등. 그쵸. 리을이 대등적이죠. 문장이 각각 있는 거니까. 자, 다음 18번. 틀린 사람. 그래서 18번도 2개 고르는 거여가지고 어렵죠. 자, 기억부터 보면 1번 A부터 보면 A 읽었다에 자 이거 어떻게 쪼개야 돼? 얻다. 그쵸.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간 그 다음에 얻다 어미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를 또 한번 어미를 한 번 더 쪼개보면 얻다와 얻과 다로 나눌 수가 있죠. 얻은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잖아요. 그쵸. 어말 어미.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내용이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다. 얻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밥을 먹자. 먹자에서 2개로 쪼개면 얘가 어간, 얘가 어미잖아요. 얘는 선어말 어미 있어 없어? 그쵸. 없죠. 선어말 어미는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 선어말 어미는 2가지 경우의 수야. 3가지 경우의 수구나. 없거나, 한 개거나, 2개 다거나, 시제랑 높임 표현 다 들어가거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을 끝내는 어미가 있다. 끝내는 어미 무슨 뜻이야? 그게? 어말어미. 땡. 끝내는 어미는 어미니까 그쵸. 종결 어미죠. 만약에 어말어미라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어말어미 있어 없어? 문장을 끝내는 어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종결 어미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그냥 어말 어미라고 이해를 했어. 그러면 먹자에는 어쨌든 어말 어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쵸. 있잖아요. 자라고 하는 어말 어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어쨌든 맞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쵸. 자, 다음에 3번 C. 아름답게. 아름답게는 품사 뭐게? 형용사. 그쵸. 형용사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용언을 용언, 아름답게라고 하는 형용사 용언을 뭐와 같이 기능하게 하는 어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름답까지가 어간이고 걔가 어미인데 이 걔는 뭐냐면 누구를 꾸며주냐면 아름답게는 누굴 꾸며줘? 청춘. 청춘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그쵸. 피었다. 핀 게 아름답다라는 거잖아. 그쵸. 청춘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피었다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체언을 꾸며 수식해주면 관형사라고 했고 용언을 꾸며주면 피었다라고 하는 동사인 용언을 꾸며주면 걔는 부사야 부사. 그래서 걔는 부사야 부사.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관형사 X치고 부사와 같은 기능 부사와 같은 기능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 끊고 아서가 어말 어미죠. 어말 어미.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는 없고 아서가 어말 어미인데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다가 아니라 뭐에 오지 못하는 거야? 중간에 꼈기 때문에 만화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어말이 아니라 어디에 못 와? 문장 끝에 못 오잖아요. 그쵸. 종결에 못 오는 거지. 종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말이 X고 종결로 바꿔줘야겠지. 종결로.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지. 구체적으로는 종속적 연결어미죠. 연결어미. 그치. 연결어미죠. 어말이 올 수 있는 어미 있잖아. 아서라고 하는 어말 어미 왔잖아. 자, 그다음 19번은 외우셔야 되죠.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협력해야 될 때 우월동주라고 한다고 옛날에 했었지. 초등 기파랑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는 빨리 넘어가고. 자,
자, 숙제 검사를 해봅시다. 33쪽. 선생님 엄마가 응. 그 문학에도 근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 진짜? 문학에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근거가 있긴 있지. 네. 근거가 다 있지. 자, 33쪽에 1번 X, X. 틀린 거 번호 불러요. 1번이요. 자, 1은 이와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본다.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달리가 틀린 거 아닐까? 목적을 고려한다. 목적을 가지고. 아니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예, 그래요. 포괄적 합리성은, 방안이라고. 제한적 합리성은 목적을 고려하는 거 맞잖아. 달리가 틀린 거 아니야? 1도 목적을 고려하고 달성하기 위한, 달성하는 데 있어. 달성하기 위한 똑같잖아. 이해돼? 포괄성 합리성에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제한적 합리성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거에서 1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2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달리가 틀렸죠. 근데 모든 응.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요? 자, 3번. 1은 이와 달리 행위자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인지적 한계가 어딨어? 인지 능력의 한계가 인정을, 아, 여기 있네.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을 인정하는 관점은 뭐야? 제한적 한계. 그죠? 제한적 합리성이죠. 그래서 아, 반대로 썼지. 이가 인지적 한계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쓴 거죠. 얘는 두 개 다 포함이라서 달리를 써서 잘못한 거고 얘는 반대로 쓴 거지. 반대로. 자, 2번 OXX. OXX. 1번이요. 1번. 또 여기서도 달리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정보. 인 거니까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인 거 아니야? 그래서 X 아니에요? 응. 아니 근거까지 찾아냈는데. 1은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둘 다니까 뭐 아니에요? 아, 네? 둘 다니까 X 아니에요? 1번 다 틀렸어? 저번에 틀렸어요. 자, 맞은 사람 그러면 왜? 아니 그냥 익명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그냥 그거에 관련된 이것 때문에 그런가? 개인정보를 익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라고 해서 익명정보가 아닌이라고. 개인정보 익명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 너무 익명정보여서 그런가? 근데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한다는 거죠. 모르겠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정보를 보호하지 않나? 문제가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문제가 너무 얘는 문제를 X 쳐버리자. 나이스. 자, 뒤로 넘어갑시다. 35쪽 5X 1번 5X 틀린 거 있는 사람? 없죠. 자, 2번 5XX 틀린 거 번호 1번 3번. 1번 3번. 자,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쵸? 왜냐면 노직은 뭐라고 했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고 했어. 그래서 무조건적인 게 틀렸어. 그래,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지가 않아. 이해돼?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인 거니까. 그래서 답은 5. 노직은 누진세에 반대했으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 복지제도나 누진세 등과 같은 국가 간섭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복지제도와 누진세 모두 반대해. 그래서 누진세도 반대. 복지제도도 반대죠, 반대. 그래서 답은 X지. 자, 36조 5X 틀린 거 번호. 롤스의 세 가지 조건은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능성이다 라는 것은 우연이다, 우연.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따라서 번째 조건은 아니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마지막 조건. 네,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먼저 사회적 구성을 하는. 그렇네. 이것도 문제가 너무 애매하네. 조건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해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약간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 근데 해당이 되나 보죠. 합의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계의 규칙. 이거 정말 누가 만들었어? 선생님도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이거 다 그냥 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굳이 풀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오랬어요. 그치? 굳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진 않잖아. 첫 번째 조건 자체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가능성. 이 문제도 X 쳐버릴까요? 교재 오류가 좀 많네요. 자, 4번 XOX. 선생님 오늘 문제판은 다 맞았어. 오, 지민이의 날인가 오늘? 자, 1번 답 뭐예요? 2번. 땡. 자,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충적이다라는 것은 양쪽의 좋은 점만 가지고 와서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롤스의 좋은 점 가지고 오고 노직의 좋은 점 가지고 와.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서 C를 제시한 거야. 근데 C를 제시하지 않았죠.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까지만 맞았지, 노나. 또 다른 거 안 살아. 5번? 그쵸, 5번이 답인데 5번. 자, 왜냐면 이거는 답도 나올 수가 있어야 돼. 하나의 논점은 뭐냐면 하나의 논점, 그러니까 논증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야. 정의로운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논점이야.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두 견해, 롤스와 노직인 거죠.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 5. 틀린 사람. 저요. 2번에 5. 자, 봅시다. 롤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평등이야, 평등. 그쵸? 노직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등,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사회적 약자. 자, 그 다음에 벤담은 우리 여러 번 만났죠. 벤담이 만든 거 뭐였어? 그쵸? 페노티콘 만들었잖아요. 벤담 그리고 뭐로도 유명하다 그랬냐면 공리주의자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맞아, 트롤리 딜레마. 맞아, 트롤리 딜레마로 유명하고, 그거는 페노틱, 맞아. 그렇게 세 가지. 트롤리 딜레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행복한 것이 벤담의 생각이야. 벤담의 생각인데, 다수의 처지를 배려할 때 사회 전체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전체 행복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누구냐면 벤담이야. 벤담. 그냥 벤담의 주장을 한 번 더 설명한 거야. 다수를 처지할 때 사회 전체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벤담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 거고,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유를 내버려둬야 돼.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쵸, 얘는 노직이죠, 노직. 3번,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감정적 차원 이런 거 안 나왔고,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 이런 거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본문과 완전 상관없는 내용. 다음에 4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린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이거는 벤담에게 시비를 거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벤담을 비판한 거죠. 그냥 벤담 비판. 롤스의 입장은 이거죠. 거린이 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가능성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 아닌가, 차별하지 않아야 평등해야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왜냐면 롤스, 로지, 그 다음 벤담의 사상까지 다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잖아요. 어려운 게 맞고. 자, 3번은 이거 3번 문제도 되게 선생님 처음에 1번 찍고 넘어가려고 그랬다? 근데 1번은 그쵸. 1번 하고 나머지 밑에 보기를 안 봤지? 그러면 틀려. 아니, 나머지 보기 봤는데. 나머지 보기 봤어? 그래서 1번하고 1번이군 하고 찍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밑에 보기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밑에 보기를 보니까 완전히 아닌 게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라고 했는데, 노직은 기부하는 행동 자체를 반대하겠구는 틀렸어요. 왜요? 그냥 개인의 자유야. 기부하는 행동은 개인의 자유야. 아, 그렇네. 그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네? 1번. 1번이 맞다고. 미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응? 그래? 예? 네? 무슨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1번. 네? 네? 적절하지 않은 거. 말이 무슨. 미안해. 선생님 방금 1번 했는데 밑에 보기에 더 아닌 게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1번 맞는 건 줄 알았다고. 미안해. 미안합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1번 찍고 넘어가게. 아주 잘했어. 역시 넘어가는 게 최고네. 더 읽으면 더 헷갈려.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는 했었죠? 44쪽. 달밤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매개체가 뭐야, 매개체? 이어주는. 그쵸, 둘과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허세. 그쵸, 허생원과 조선? 호생원과 조선다를 연결해주는 거야. 서정 이야기? 그쵸, 과거죠, 과거. 허생원과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했으니까 허생원과 과거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뭐가 연결해준다고? 그쵸, 달밤이 연결해준다고. 저 달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저렇게 달이 떠있는 걸 보니까 나 과거에 그때 그 일이 생각나 라고 했으니까 매개체라는 것은 둘과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걸 매개체라고 하는데, 달밤이 그 역할을 한다 라는 거니까 5가 맞죠. 자, 그 다음에 OXXX 틀린 거 번호 2번이. 또 이거. 반대로 한 거지.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이런 거 틀리시면 너무 속상하죠. 자, 다시 45쪽에 1번. 네? 46쪽. 46쪽이네. XXXX. XXXX. 4번. 자, 틀린 거 보는. 자, 놀부 아는 홍부에게 바바를 주기 위해가 아니라 그냥 홍부를 때리려고 그냥 한 건데, 그냥 바바를 주기 위해가 틀렸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홍부를 때렸는데 바바를 주게 된 거잖아. 반대잖아요.
흥부를 때리기 위해서 밥을 고쳤는데 밥을 반대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장면에 따라서 서술자라는 건 이 소설을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아서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냐면 흥부? 아니 흥부가 그럼 나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흥부 안에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3인칭? 3인칭이니까 누구야? 서술자 누구야? 누가 전달해준 거야 이 소설? 작가? 그죠? 작가가 전달해주는 거죠. 전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답은 X지. 장면에 따라서 계속 작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흥부가 이렇게 말했다. 흥부 안에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작가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XXXO. XXXO. 틀린 거. 1번, 3번. 3번이 어려운 내용이고 기억은 놀부 부인을 의미한다. 기억이 누구야? 팔자 그른 이 몹쓸 년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흥부. 흥부 부인. 그쵸, 흥부 부인이죠. 흥부 아내지. 흥부 아내. 이거 누가?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가기 싫다는 가장 내 말 어려워 가시더니 그러니까 흥부 아내가 흥부한테 제발 좀 갔다 와라, 놀부집에 좀 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흥부가 가기 싫다고 한 거야. 근데 내 말을 흥부 아내가 했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가시더니 저 모양이 웬일인고 왜 뺨을 맞아서 왔냐 라는 거잖아요. 팔자 그른 이 몹쓸 년이 괜히 내가 가장 하나 못 섬기고 흥부를 하나 못 섬기고 이런 광경 당하게 하니 내 잘못이다. 그래서 사회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를 까는 거지. 자주적인 거지. 자주적. 자, 그다음 전기적 요소가 뭐냐면 전기적 요소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내동화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전기적 요소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라는 건데 사건의 환상성은 현실이 없는 일이잖아. 근데 여기서 현실이 없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거든. 여기서 지금 환상성이라면 여기서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부분에는 환상성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제비가 말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흥부와 흥부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상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기적 요소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세모야 세모. 그럼 잘 모르겠다. 얘를 세모 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환상성이 없어. 환상적인 부분이 없어. 현실에 있을 환상이 반대는 현실이거든. 현실에 없을 법한 일이 없기 때문에 4번 X. 자, 넘어가서 47주. 먹을 것이 없어. 누구에게 곡식을 얻으려고 해? 놀부. 흥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 박하게, 야박하게였어. 정확하게. 그럼 맞았잖아. 당연히 맞았죠. 아니면 야짤 앞에 써도 맞았지만. 이래서 알 수 있는 농부의 성격은 어때? 이기적이다. 이기적, 욕심 많고, 여러분이 한 거 다 맞았다고 쓰시면 돼요. 자, 흥부, 놀부가 자신에게 보리말을 주려고 함. 놀부. 흥부를 몽둥이로 때리기 위함이다. 자, 놀부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남. 놀부 놈. 왜냐면 흥부가 전달해주는 게 아니잖아. 흥부가 전달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자, 그 다음에 답은 XOX. 아이들.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뭐 있어요? 지끈지끈. 엉금엉금. 그쵸? 두 개 이상만 채우면 되네. 와락, 지끈, 흠씬, 펄썩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상황을 어떤감 있게? 그쵸? 생동감이죠. 생동감.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라는 거. 자, 그다음 흥부가 바꾼 것을 누구의 탓으로? 자신의 탓. 이 나쁜 아까 자기 탓이다. 우리 몹쓸년. 몹쓸년의 탓이다 라고 했으니까 6은 누구인가? 놀부? 놀부죠. 주동인물은 흥부고 반동인물이 놀부다. 자, 서술상의 특징. 그러니까 서술자가 갑자기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징. 윗글은 판소리가 소설화돼요. 정착되었기 때문인 소설화. 자, 흥부는 어디 집에 찾아가? 놀부 집에 찾아가. 놀부 내외는 놀부 부부를 의미하지. 이런 단어도 아셔야 돼요. 내외는 부부죠. 안과 밖이잖아. 안과 밖. 그러니까 안사람, 내 안사람이다. 내 바깥 양반 이렇게 얘기하잖아. 매를 맞고 돌아온 흥부를 뭐하게 여김? 그쵸, 안타깝게 여김. 그 다음에 누구의 가난한 생활상과?
흥부에 관한 생활상과 누구의 악행? 놀부죠. 잘하셨고. 자, 1번에 4. 맞아. 틀린 사람. 저요. 흥부의 천을 집에 돌아온 흥부를 보면 자신을 탓하고 있다라고 했죠. 나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죠. 몇 번 했어? 저 2번. 놀부의 천은 신분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안 나왔는데. 신분적 질서.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신분적 질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해 중요하다. 자, 어쨌든 자신을 탓하고 있다. 이 4번이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되고. 자, 2번에 3번 틀린 사람. 저요. 아, 다 바꿨는데 틀렸어. 한자와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판소리가 소설화되면서 해학성이 강화되었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자와 여기 밑에 답이 있어. 한자어와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동시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한자어를 썼다라는 것은 양반들이 주로 향유했다라는 것과 고유어를 썼다라는 것은 평민들이 주로 했다라는 건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원래는 양반은 양반문학 따로, 평민은 평민문학 따로 있었는데 얘네 둘은 양반과 평민이 모두 즐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학성이 강화되었겠군. 이 부분이 틀렸고, 한자와 고유어를 동시에 쓰면 관객층이 확대된 거라고. 그냥 이해돼?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자와 고유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은 관객층이 확대된 거구나. 평민만 즐긴 게 아니라 양반도 즐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나머지는 5. 3번에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뭐지? 1번. 그쵸, 1번이죠. 설상가상 나쁜 일 더하기 나쁜 일. 그다음에 역지사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근데 이거 전화위복도 오늘 나왔던 거지. 응? 뭐라고? 그 1번 빈칸에. 아, 1번 빈칸을 안 채웠어? 자신, 가장, 나라, 이해. 그 다음에 나라, 가마다. 나라, 가마다. 나라, 가마다. 56조. 분분히 할 일 없이 일신견해. 이익, 사정, 그릇 맞추어 부당하게. 10번에 1, 2, 4, 3. 1, 2, 4, 3, 2. 1, 2, 4, 3, 2. 자, 넘어가서 60쪽. 자, 60쪽.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는 거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는 어떤 어미와? 종결 어미와 연결, 그 다음 종성 어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 맞고, 그 다음에 간털 깎아 주었다는 이가 깎아가 본용언이고 주었다가 보조용언이니까 얘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아니라 보조적 연결 어미죠. 그래서 답은 X. O, X, O, X. 틀린 거 있는 사람. 잘했어요. 자, 3번에 의문형.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대등. 대등적. 그 다음에 3번? 종속. 종속적. 4번. 명사. 명사형. 5번. 부사. 부사적, 부사. 자, 4번은 청유, 보조, 종속, 종속, 현재야, 현재. 바란다, 란다에서 란. 이 바라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선어말 어미 란, 니은은 현재죠, 현재. 만약에 미래로 했으면 바라겠다라고 했겠지. 바라겠다. 현재예요. 자, 5번 답 4번. 맞았어? 아니요. 너무 어려웠지. 네. 하하. 잠깐만, 5번 일단 넘어가고. 자, 6번에 3번 맞은 사람. 여기 6번에 3번도 어려웠지? 원래 틀린 사람한테는 맞은. 7번에 2번 맞은 사람. 저요. 저요.
7번, 2번. 7번도 다 틀렸어? 시윤이, 노은이, 지원이 5, 6, 7 다 틀렸어? 네. 근데 아. 앞에 거는 마지막 거 빼고는 다 맞았어요. 5번은 맞아요. 5번은 맞았어? 그래서 시험 괜찮네. 자, 보자. 다시 5번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 틀린. 시간을 좀 하고 우리 또 쉬어야 되잖아. 그치? 숙제공사하고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험까지 보고 배가 고플 만도 아침도 안 먹고 왔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전 차에서 먹었어요. 잘했다. 자, 일단 보자. 기억을 보니 려고 이게 봐봐 얘들아. 있잖아요. 부산이. 그래서 이거를 봐봐. 우리가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문법이야. 기본 문법. 기초. 이게 기본. 근데 7월에서 12월까지 심화를 배우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번에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울 거야. 7월부터. 그러니까 다시 품사부터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만 계속 풀 거야. 이런 문제, 심화만.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는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잘 몰라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알고. 근데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나 다 틀렸어. 5, 6, 7번 다 틀렸어. 너무 좌절하지 마. 봐봐. 이 나이를 봐. 고2, 고3.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내가 개념을 잘 이해만 했다라고 하면, 문법 문제는 학년이 없거든, 사실. 문법 문제는. 알기만 알면 바로 찍고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학년이 없는 문제인데, 근데 문법을 이해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머리가 좀 커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자, 기억을 보니, 여고로 연결된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앞절, 도서관에 가려고, 철우가 집을 나섰다. 아, 도서관에 가려고가 앞절. 뒷절이 철우가잖아요. 주어가 다르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군. 기억을 봤더니 영희가 도서관에 가려고 철우가 집을 나섰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없잖아. 있네. 그렇죠. 영희가 도서관에 가려고 했는데 왜 철우가 집을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여기 심지어 표시도 해줬잖아.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표시까지 해줬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니 잘못된 거 맞네. 여기 기억 안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는 철호가에서 여기 영희가 추가됐다라는 것뿐이잖아. 그쵸? 근데 이게 영희가 추가됐는데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기억 맞는 내용. 1번 맞는 내용. 답을 준 거니. 그치. 2번 니은을 보니 려고가 포함된 절은 도서관에 가려고 문장 위치 이동이 가능하군. 도서관에 가려고 서로가 집을 나섰다. 문장의 위치에도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맞는 내용. 3번 디귿을 보니 려고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이어지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겠군. 디귿 철호야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니? 가 의문형인데 가라는 명령형이죠. 도서관에 가라 안 되고 공부하려고와 가라는 연결될 수가 없고 가자는 청유형이잖아요. 근데 가자도 둘 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5번부터 보면 미음을 보니 려고는 동사 어간과는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과는 결합하지 않는군. 여기서 보면 운동을 하려고 건강하려고 봤는데 하려고는 동사야. 근데 건강하려고는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에 려고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건강하려고는 안 돼. 왜냐면 말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하면 안 돼. 건강해라. 틀린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이제부터 알아야 돼. 어렵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답을 줬잖아.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그쵸? 근데 건강하려고 이거 딱 읽었을 때 좀 이상하긴 했어. 건강하려고 이거는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문법적으로 틀린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건강하려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운동하려고. 건강하고 싶어서 라는 식으로. 건강하고 싶어서 라는 식으로. 건강하다에는 명령형을 붙일 수가 없어. 건강해라. 뭐 이거 틀린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막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원래 효과 있잖아요. 효과. 우리가 읽을 때 효과라고 많이 읽거든. 효과가 좋아라고 하는데 효과도 틀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 중에서 틀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짜장면은 바뀌었어. 2014년에 짜장면도 허용된다고 바뀌었어. 그래서 짜장면도 가능해. 짜장면, 자장면 둘 다 맞아. 근데 그거 잘못 말한다고 막 벌 받고 그러시는 벌 받진 않죠. 근데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 건강하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랑 썼더니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인데 리을을 보니 여거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군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냈구나. 병원에 자 여기서 봐봐. 여기 가시려고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알아? 여기 별표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잖아. 네.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4번은 틀린 내용이야. 선어말 결합하지 못하는군. 선어말 어미 결합할 수 있잖아. 결합했네요. 그쵸? 여기서는 시와 엇이야. 시와 엇. 시와 엇. 그럼 뒤에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시, 겟.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선어와 어를 결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라는 뜻이야. 하하하. 하하하. 너무 쉽다. 너무 어렵지. 자, 가시려고 해서 선어말 어미 뭐예요? 시. 시죠. 그 다음 가셨으려고는 선어말 어미 시요. 시어 시. 시구 어시야 엇. 엿이 아니라. 둘 다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 선생님 어떻게 가셨으려고 해서 가를 뺐고 그 다음에 의려고 뺐으니까 셔이 남았잖아요. 근데 셔이 어떻게 시랑 엇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건 문법을 많이 알아야 이제 아는 건데 시가 이에서 어를 빨리 발음하잖아. 그럼 여가 돼. 시어. 셔. 여. 그래서 이랑 어가 더해져서 여가 됐어. 나중에 문법적으로 다 배울 거거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시랑 엇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쪼개져 있지. 가 빼고 의려고 빼면 시 겟이잖아. 시 겟. 선어말 어미 선어말. 그쵸.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지. 동사 있다. 형. 그쵸. 동사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없다. 없다. 건강하다는 어감을 결합할 수 없다.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건강하다는 형용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끝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는 무슨 어미야? 동결어. 그죠? 종결 어미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은 당연히 연결 어미일 거고 부사처럼 기능하게 해주는 기능은 용언을 다른 품사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쵸, 전성어미였죠. 전성어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1번.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 구나는 기억에 해당한다.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맞아? 네. 구나. 그쵸, 종결어미잖아요. 정확하게는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종결어미 중에 감탄형 그럼 쓰지 마. 종결어미 중에 평서형.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다. 지금쯤을 빼야겠네. 누나는 집에 도착했다는 평서형이잖아. 도착했니? 의문형. 했겠구나. 감탄형인데 그냥 감탄형 빼버려. 그냥 종결어미야. 종결어미. 맞죠? 난 할아버지께서 어디에 갔다 오시지? 지도 문장 끝이잖아. 종결어미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4번.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으나의 은하는 니은에 해당한다. 일단 절대 뭐는 될 수가 없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여기 은하는 뭐에는 절대 안 돼요. 기억은 절대 안 되잖아요. 문장 끝에 온 게 아니잖아. 네. 그쵸? 은하는 니은에 밥은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문장과 문장 연결해주는 거니까 연결어미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대등적 연결어미. 그냥 연결어미라고만 해, 연결어미. 그러니까 틀린 게 3번 아니야? 3번이야, 3번. 아, 그다음 5번.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운동하다의 품사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몇처럼 했냐면 명사처럼 한 거니까 얘는 전성어미가 맞아. 운동하다. 예, 전성어미. 지금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명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그래서 다음 3번.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에서 느는 니은에 해당한다. 일찍 가는은 이유를 꾸며주는 관형사형 정성어미예요. 너무 어렵죠? 전성어미가 너무 특히 어렵지. 전성어미는 체언과 체언과 수식어를 배우고 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 전성어미는 조금 넘어가시고, 그래서 3번, 5번이 어렵고 1, 2, 4번은 아셨어야 돼요. 그래도 3번, 5번이 어려워서 3번, 5번 중에서 고르셨어야 돼. 아니 둘 다 모르겠다 잘. 그렇게 해서 그냥 5번 찍어야지 라고 해서 틀린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나머지 번호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방금 썼던 거지. 가는 뒤에 오는 명사 뭐를 꾸며줘? 가는은 뒤에 오는 명사. 이유. 가는은 이거잖아. 가는은 그쵸, 이유를 꾸며주잖아. 이유. 뒤에 오는 명사 이유를 꾸며주고, 가는은 용언을 뭐처럼?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전성어미에 해당한다. 어렵죠? 그다음에 운동하기에, 여기서 운동하기에는 어간 운동하의 어미 기가 붙어 명사처럼 조사 뭐와? 애와 결합한 것이다. 운동하기에 기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전성어미에 해당한다. 어렵죠. 3번, 5번이 어려운 거였어. 그래서 3번, 5번에 대한 풀이를 밑에 해줬었던 거고. 7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잠깐만, 이거 한 문제만 하면 되는데 좀만 참을 수 있겠어? 그래. 사자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모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자의 기본형 뭐야? 사다잖아요. 근데 사다인데 쌍시옷 다야 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아시죠? 과거 샀다. 과거형 선어말 어미 쌍시옷이 들어갔어. 그래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모두가 있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 쪼개면 하나, 두 번 쪼개줘야 되는 거지. 난 아파서에는 어말이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틀리면 어떡하냐고. 어말이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못 와? 어말에는 있잖아. 어말음이 있잖아. 아파서 있잖아. 아서. 그러니까 종결에 못 오는 거잖아. 종결에.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 되어라 있는 문장을 끝내는 어미가 있다. 그쵸? 되어라 라라고 하는 문장을 끝내는 여기서의 종결 어미가 있는 거지. 종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의 연결 어미가 있는 거지. 연결 어미. 피는 애는 관형사와 같은 어미가 있다.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가 있다. 전성 어미를 설명하는 거죠. 전성 어미. 전성 어미. 그래서 답은 2번. 이거 2번 틀리면 너무 속상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세균 감염에 시달리는 일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 마취제가 등장했고 이는 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마취제의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른이 돼도 여전히 무서운 게 있다면 치과가 아닐까요? 윙하는 소리이며 날카로운 도구를 보면 저절로 손발이 움츠러드는데 그럴 때면 수면 마취로 잠든 사이에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런 통증과 두려움에도 마취를 찾게 되는데 마취 없이 어떤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취는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수술 도중 환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저런 고통을 당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환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수술 시 마취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는 술을 마시면 평상시와 달리 통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술을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술과 더불어 오늘날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을 사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편, 인도에서는 대마초 등을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아산화질소나 암모니아, 산소 등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런 기체를 흡입하면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기능을 가진 가스를 마시면 몸을 원하는 상태로 바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체 치료 학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취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험한 가스 중에는 오늘날 웃음 가스라고 불리며 어린이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있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1772년 영국의 과학자 프리스틀리가 발견했고, 이후 험프리 데이비가 이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걱정이 줄고 자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800년대 그는 이 가스를 아산화질소라 이름짓고 마취제의 효능을 입증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아산화질소는 처음에는 의료 목적이 아닌 당시 부를 축적한 신흥 귀족들의 파티에서 유흥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던 1844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치과 의사인 웰스는 웃음가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다리에 상당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웰스는 여기서 이 웃음가스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취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웃음가스를 들이마시고 자신의 사랑니를 보았고 통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외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마취제 공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충치 환자의 이를 뽑았는데 웃음가스의 양이 적었던 탓인지 아니면 마취가 돌기 전에 서둘러 발치를 한 탓인지 환자는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을 지켜본 다른 치과 의사 윌리엄 모터는 마취제를 이용해 발치하는 연구를 계속했고 아산화질소 대신 에테르를 마취제로 이용했습니다. 1846년 모터는 에테르를 이용해 환자의 목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했고 우수한 마취제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르를 이용한 수술법은 영국에도 전파되었는데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은 분만할 때 산모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에테르를 사용했지만 냄새가 역했던 탓인지 산모들은 토하기 일쑤였는데요. 결국 그는 부작용이 덜하면서 우수한 효과를 지닌 다른 마취용 물질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 물질을 시험해본 결과 클로로포름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슨은 왕립병원에서 이를 시험해 클로로포름으로 마취하는 외과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고 이를 발전시켜 무통분만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분만 시에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클로로포름에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이 발견되면서 오늘날에는 마취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살충제나 곰팡이 제거제 등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맥으로 주사하는 티오펜달이 개발되었는데요. 주사액이 투여되면 45초 만에 빠르게 마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취 지속 기간이 짧아 주로 단시간 수술에만 사용되는데요. 티오펜달이 요긴하게 쓰인 곳은 병원보다 미국 경찰과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범죄 혐의자에게 티오펜달을 주사하면 유사 최면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는데요.
마취하면 흔들어도 깨지 않는 전신 마취와는 달리 티오펜달은 잠을 살짝 들게 만들어 범죄자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1963년 미국 대법원은 자백량으로 얻어낸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고 티오펜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마취제로 프로포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취가 빠르고 회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프로포폴 투약 역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부정적 기억인 트라우마를 선택적으로 지우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마취에 대한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실험과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마취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문해 독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래 독서라고 해가지고 비문학하고 문학 하잖아요. 그다음에 3 문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2, 3을 없애고 오늘 비문학만 하고 집에 갑니다. 독서만 하고. 자, 74쪽 펴보세요. 다음 주 중간 테스트는 정기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3과제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후과제도 있긴 있지. 아, 후과제 없네. 그렇네, 후과제가 없네. 아니, 과제표 봐봐. 후과제가 있긴 있네. 후과제가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둘다 금방 끝나. 그래도 숙제가 좀 적어. 다음 주에 어휘진 6주차 해오시면 돼요. 6주차 해오시고 74쪽 펴보시면 횡단 일주 숙명 찬탈 진위 외부 자유자재 공격하여 가까이 534 76조 저자는 과학혁명을 무슨 혁명이 아닌 지식혁명이 아닌 뭐의 혁명? 무지의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고대 전통 지식과는 달리 집단적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X죠. 인정하죠. 현대 과학적 연구 기법은 아니 경험적 관찰을 모은 뒤 수학적 도구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죠. 그 분간도 많이 이거 아람 거여가지고. 자, 지식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론을 말한다. 5번 과학, 산업, 군사, 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자 얽히기 시작했다. 5 맞고. 현대 과학은 죽음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어떤 말 조심해야 돼? 모두라는 말 꼭 확인하고 와서 써야 되죠. 모두 이런 말 조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7번 근대 후기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대부분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는데 X죠. 근대 후기라고 했는데 근대 후기가 아니라 중세죠.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초기까지. 그 다음에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5죠. 과학은 모종의 종교나 뭐가? 그죠. 이데올로기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다. 저자는 무슨 혁명? 과학혁명과 현대. 근대 초기에 유럽은 현대에 무엇과 무엇을 개발해서 과학과 자본주의를 개발하여 근대 후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근대 초기에 이 과학과 자본주의를 개발해서 자, 유럽 제국의 과학자와 정복자들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X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의 정복과 영토의 정복은 점점 더 관련이 없어졌다. X죠. 점점 더 관련이 있어졌으니 15에서 16세기는 바로 근대 초기죠. 근대 초기. 유럽인들은 세계 지도에 빈 공간을 그리지 않았다. X죠.
어떤 대륙의 발견은?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뭐의 시초? 과학혁명의 기초가 되는 유럽인들의 탐험과 정보에 대한 양은 그 언어가 비견할 수 없이 탐욕스러웠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제국에게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과학과 제국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5.5. 자, 여기서 우리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원이 현대전은 뭐야, 지원아? 근대죠, 근대. 근대전은 뭐예요? 맞아, 중세야. 중세전은? 중세전은 뭘까, 시은아? 그쵸, 고대죠, 고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 이 두 개, 네 개잖아. 총 네 개 중에는, 네 개 중에 반 쪼개면, 맞아. 바로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부터 근대거든, 르네상스부터. 그러면 르네상스가 도대체 몇 세기에 일어났냐? 라고 했을 때 15세기야, 15세기. 그래서 15세기부터 기억하기도 딱 쉽지. 4개, 4개씩, 아니 2개, 2개씩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 르네상스 넣고 르네상스 15세기고 15세기는 15세기부터는 중세가 아니라 근대로 봤다. 근대로. 고대는 인간이 중요했고 중세는 신이 중요했고 다시 인간이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15세기가 근대다. 근대 초기겠죠. 근대 초기. 그럼 언제까지가 근대냐면 19세기 혹은 20세기 초까지를 근대라고 봐요. 20세기 초부터 1900 현대 우리 선생님이랑 오래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대를 언제로 봤어? 그쵸.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야? 45. 그쵸. 1945년이죠. 그럼 몇 세기야? 18세기. 20세기예요.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는 현대야. 자,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지. 15에서 20세기 사이가 중세래. 근대다라고 외우기도 쉽죠. 요렇게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 여기 빈칸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긴 다 넘어갈게. 없어? 몇 쪽에 있어? 80쪽? 80쪽도 그냥 넘어갈게. 그냥 다 맞았다고 해줘. 맞았겠지. 자,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빨리 보면, 자, 다음 장 넘어와서, 자, 고대가 또 나왔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고대의 전통 지식에 의하면 세상에 알아야 될 것들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 이미 알려져 있어.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있어, 없어? 없다. 왜냐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알려져 있냐면 성경, 코란, 베다 등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 뭐라고요? 코란은 코란 성경은 그 기독교에서 믿는 경전이잖아. 코란은 이슬람교인가 힌두교인가. 그다음에 베다도 마찬가지로 바다는 바라문교래. 바라문교라고 하는 성경은 기독교, 코란은 아마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인데 어쨌든 베다는 뭐 바라문교라고 하니까 기존의 경전에 우주의 핵심 비밀이 빠져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 모르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은 다 밝혀져 있는데 한 사람이 멍청해서 모를 수는 있어. 한 사람이 멍청해서 모를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 한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 자, 두 번째는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내가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전체가 모른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이 멍청해서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거미가 왜 집을 그 모양으로 짓는지 거미줄은 왜 그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왜 모르냐면 성경에 거미집이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안 쓰여져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승리를 하는 거지. 정신승리를. 자, 1번에 해당하는 내용 문제 풀어보세요. 내가 빨리 지나갔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전통 지식인들이 주장한 것은 뭐야? 뭐가 알려져 있어?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이 멍청해서 모르거나, 한 개인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멍청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 전체가 모르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니까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 자, 이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믿지 않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믿지 않았어. 그냥 그 정보는 없는 정보야.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믿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황금시대는 과거,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어.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고, 성경에 있고, 이미 다 과거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신이 이미 알고 있고, 신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성경에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따라서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세상의 전쟁, 기근은 가난이죠. 심지어 죽음을 끝내리라고 믿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오만으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공부하는 것은 오만이야, 오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신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수많은 신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가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불러온다고 가리켰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야. 오만이야, 오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 자, 이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시면 고대에는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을 믿지 않았다. 그죠? 5죠. 고대에는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고대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여겼다. 그쵸, X죠, X. 자, 3번. 자, 근데 500여 년 전 인류니까 지금 몇 세기야? 21세기. 그쵸, 21세기죠. 21세기인데 이 책이 쓰여졌을 21세기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세기잖아요. 20세기에서 500년 전이면 5세기 전이잖아. 그러면 딱 15세기잖아. 15세기. 그치, 15세기. 딱 근대가 시작이 100년이 한 세기. 100년 1세기. 500년 전이니까 5세기 전, 15세기. 그러니까 근대 초기인 거죠. 근대 초기. 르네상스. 근대 초기. 그냥 근대 초기라고 외워도 돼. 르네상스. 근대 초기. 자, 그런데 이 고대의 이야기는 500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뭐가 일어났냐면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15세기에서 20세기 중간인 17세기에서 가장 과학혁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장 가운데인 17세기 유럽에서 갈릴레이에서 뉴턴에 걸친 시기에 일어난 자연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변혁을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데 어쨌든 15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일어난 과학혁명을 집약해 놓은 게 바로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일까?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인류는 고대와 중세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전통 지식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믿지 않았어. 고대에는. 당시 정부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교육과 학문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지배자는 사제와 철학자, 시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했을 뿐,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고대 중세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얻고 지배를 정당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했을 뿐, 이들에게 새 의약품을 발견하라거나 새 거를 만들어내라거나 신무계를 발명하라거나 경쟁성장을 촉진하라거나 이런 것은 주문하지 않았대. 자, 근데 기억. 지난 500여 년 동안 인류는 동그라미구나, 동그라미. 인류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고대 중세 얘기 나오다가 이제 근대 현대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기억에. 그러나
그쵸. 그러나 하지만이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쓰시면 되고.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킨대. 얘네들은 안 한다고 했던 것을 하기 시작했대. 근데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다. 과학혁명은 사람들의 정신과 의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지혁명이었던 것이다. 근데 이 인지혁명이 무지의 혁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무지의 혁명인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혁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3번 과학혁명이 혁명인 이유는 과학혁명은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쵸 인지혁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은 과학혁명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의심했어? 옌 후. 전에는 뭘 의심했게? 전에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어. 그냥 이거 밑줄 쳐가지고 연필로 밑줄 쳐가지고 가지고 와도 돼. 새로운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했다. 자, 근데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가 여기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능력 믿기 시작했다 라는 거잖아요. 기억에 들어갈 것은 그러나 아니면 하지만이지. 자, 그런데 이런 과학혁명은 역설적이게도 지식혁명보다는 오히려 무지의 혁명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발견돼야 될 것들은 너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지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는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즉 현대 과학은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온 거죠. 현대 과학은 무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 뒤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건 역시 받아들였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나는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혁명이다라고.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걸로 대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대 과학은 기존의 어떤 전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탐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의 세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많다. 그렇지만 내가 모를 뿐이다. 라고 한 거지.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발견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 해답을 모른다라고.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 현대 과학에 미친 영향은 기존의 어떤 전통 지식보다도 더 어떻고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탐구적. 역동, 유연, 탐구. 그냥 역동, 유연, 탐구만 쓰고 가시고. 정운단. 근대에 들어서는 다시 근대, 현대, 근현대사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무지의 인정이 틀린 것, 나는 틀릴 수 있다.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진정한 진보. 무지의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다라는 것을 느꼈다. 자, 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길가메시 프로젝트이다. 자, 그러니까 길가메시 프로젝트. 길가메시는 옛날 고대의 길가메시잖아요.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의 길가메시는. 그러나 최근에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라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라고 여긴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프로젝트는 길가메시와 과학자들은 대조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아니다. 우린 몰라.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우리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여긴다. 그들은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통해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호르몬적, 유전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신약, 혁명적 치료법, 인고 장기를 개발 중이다. 현대 과학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음을 신을 무찌르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무지에 인정했더니 진정한 진보가 가능한 거야.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은 무지 인정 과학. 맞아. 무지의 인정, 진정한 진보. 길가메시는 죽음을 어떤 문제로 봤어? 필연적 숙명. 그래서 죽음과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과학자들은 죽음을 기술적 문제라고 봤고 죽음을 뭐 하기 위해서? 맞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글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는. 한 개예요? 한 개. 다 풀었어? 답은 뭐예요? 니은. 답이 갈리네. 자, 기억부터 보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대상이 뭔데? 고대와 뭐 근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점이 일단 없죠. 니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안이 뭔데? 문제점은 뭔데? 모른다라는 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네,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럼 니은 세모 쳐놓고 되게 여러 대상의 같은 종류끼리 디귿은 완전 틀렸죠? 리을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치? 과거에는 어땠는데 고대에는 어땠는데 근대에는 어때?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리을이죠. 리을. 니은은 세모예요. 세모. 문제가 안 나타났어. 문제가. 그랬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는 거고. 뒤에 빈칸. 고대 전통 지식인들은 중요한 모든 것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대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은 진보를 믿지 않은 인류 문화였다. 사람들은 정신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근데 여기까지는 고대죠. 고대. 근데 갑자기 뭐가 탄생해? 그쵸.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 그래서 과학혁명 뒤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대와 현대죠. 근대, 현대. 무엇으로 출범된 과학혁명? 과학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무지의 혁명이야. 무지의 혁명.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과학이다. 진정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과학. 자, 밑에 빈칸은 각자 채워보시고 오늘은 이거 채우고만 하고 정리하고 갈 거고 원래는 우리 뒤에 문제까지 풀고 가야 되거든? 근데 뒤에 문제는 숙제로 내줄게. 왜냐면 숙제 어차피 적어졌으니까 이거 숙제로 문제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풀고 가는 것보다 오늘 정기평가 봐가지고 힘든데 문제까지 다 풀고 집에 가기보다는 그냥 이거 채우고 집에 가자. 다 채우면 부르세요? 그럼 그냥 집에 가요. 이거 채우면 집에 갈 거야. 5분. 우리 12시 반까지 수업하는 거 맞지? 진정한 진보 현대과학. 진정한 진보 현대과학.
전에 있는 그 빈칸을 모르겠어. 하나 정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